여러분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하면은요. 이상하게 이서준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무려 3명이나 같은 이름으로 지명을 받으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야? 이서준이 몇 명이야? 이런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선이 꽂힌 선수, 바로 삼성 라이온즈가 4라운드에서 데려온 우완 투수 이서준입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건 삼성이 7라운드에서 포수 이서준까지 뽑으면서 같은 팀이 같은 드래프트에서 동명이인을 2명이나 영입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투수 이서준, 포수 이서준. 이름만 들어서는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4라운드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투수 이서준의 극적인 부활 스토리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뭐니 해도 피지컬입니다. 2007년생, 아직 10대 후반인데 키가 무려 190cm, 체중이 95kg. 이 정도면 투수로 태어났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마운드 위에 딱 서 있는 것만으로도 타자들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키가 단순히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이 꽂히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체감 구속이 더 빨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서준의 진짜 무기는 키가 크다가 아니라 그 큰 프레임에서 쏟아지는 최고 150km 포심 패스트볼이에요. 190cm의 높은 각도에서 내려 꽂히는 빠른 공. 이거는 고교 레벨에서도 정말 치기 까다롭습니다. 볼끝이 지저분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공이 타자 쪽으로 오면서 미세하게 살아 움직이고 배트 중심을 살짝 벗어나게 만드는 느낌. 특히 빠른 볼이 높게 들어오거나 스트라이크 존 상단을 강하게 찍어 누르면 타자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왜 이렇게 떠오르지?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서준이 단순한 파이어볼러냐? 또 그건 아니에요. 구종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타점이 장점인 커브,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뚝 떨어지는 스플리터까지 갖고 있어요. 커브는 낙폭이 크니까 타자 타이밍을 흔들 수 있고, 스플리터는 딱 존에서 떨어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하기 좋죠. 솔직히 말하면 이 3가지 구종만 제대로 다듬어도 프로에서 경쟁력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아니, 고교 투수가 이 정도 레퍼토리를?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이서준은 인천 토박이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인천에서 다니면서 야구를 해왔고, 야구 명문으로 유명한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인천 야구계에서는 중학생 시절부터 이미 이름이 꽤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고1 때부터 얘는 뭔가 다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미 최고 구속 146km를 찍었거든요. 고1 투수가 140 후반을 던진다? 이건 진짜 흔치 않죠. 타고난 재능도 재능이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이미 받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들은 당연히 이서준을 미래의 에이스 후보로 체크해두고 있었어요. 팬들도 기대했죠. 그런데 여러분, 야구가 항상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만 흘러가나요? 아니잖아요. 이서준에게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팔꿈치 부상입니다. 고1 시즌을 마친 뒤 이서준은 팔꿈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투수에게 팔꿈치는 생명줄이에요. 특히 성장기 청소년 투수에게 팔꿈치 부상은 커리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상은 이서준의 야구 인생을 잠시 멈춰 세웠어요. 2학년 시즌이 거의 끝날 때까지 이서준은 고교 무대에서 단 3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총 4.1이닝.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냐면요. 고교 2학년이면 보통 팀의 중요한 자원으로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서준은 사실상 마운드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거죠.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생깁니다.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수술은 회복이 확실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활치료는 상대적으로 수술보다 짧을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있다는 딜레마가 있죠. 이서준은 결국 재활치료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신중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어요. 결과적으로 2학년 시즌 대부분을 통째로 날리게 됐고 실전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고교 3년 동안 이서준이 남긴 기록은 어땠을까요? 통산 성적을 보면 총 15경기 등판, 2승 2패, 평균 자책점 1.54,
35이닝을 던지면서 23피안타, 9볼넷, 34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죠. 평균 자책점 1점 되는 훌륭하고 탈삼진도 준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 표본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3년을 합쳐 35이닝이면 검증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학년 때는 이 경기 2.1이닝 평균 자책점 9.00으로 시작이 다소 흔들렸고요. 2학년 때는 1경기 등판 평균 자책점 0.00이긴 하지만 워낙 짧아서 참고용 수준이죠. 결국 이서준의 고교 성적 대부분은 3학년 시즌에 몰려 있습니다. 3학년 때는 12경기 등판 2승 2패 평균 자책점 1.16, 30이닝을 던지면서 18피안타, 5볼넷, 31탈삼진. 이 정도면 회복 후에는 확실히 괜찮다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봉황대기. 이서준에게 봉황대기는 그냥 전국대회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돌아왔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어요. 긴 재활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죠. 그리고 이서준은 그 무대에서 최고 구속 150km를 찍어버립니다. 여기서 소름 포인트가 뭐냐면 1학년 때 140km를 던지던 선수가 2년 가까운 공백과 재활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150km는 고교 무대에서도 최상위권 구속입니다. 즉, 재활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더 성장했다는 증거죠. 190cm의 큰 체구에서 150km가 쏟아진다? 스카우트들이 다시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는 이거 더 올라간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아직 19살이고 체력과 근력을 더 키울 여지가 충분하니까요. 프로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속에서 몸을 만들고 투구 메커니즘을 다듬으면 150 중후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원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선수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서준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피지컬, 구속, 구종, 잠재력만 보면 1에서 2라운드감이다 라고 봤어요. 실제로 순수 재능만 놓고 보면 상위 라운드에서 데려가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딱 하나를 계속 지적합니다. 부상 이력. 고교 3년 중 2년 가까이를 부상과 재활로 보냈고 공식 경기 이닝기 35이닝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팔꿈치 부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 프로는 고교보다 시즌이 길고 강도는 훨씬 높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상위 라운드 지명권을 걸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서준은 4라운드까지 밀립니다. 재능만 보면 1라운드감인데 부상 이력 때문에 4라운드로 내려온 케이스, 선수 본인에게는 아쉬울 수 있지만 지명한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대박인데 싶을 만한 그림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서준이 왜 괴물 피지컬로 불리고 왜 드래프트에서 평가가 갈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봉황대기에서 부활을 알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왜 삼성 라이온즈는 이서준을 두고 4라운드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확신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2026년 삼성 마운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죠. 드래프트 결과만 놓고 보면 이서준은 분명 상위 라운드에서 밀린 케이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순수한 재능만 보면 1에서 2라운드에서도 충분히 이름이 불릴 수 있었던 선수였어요. 190cm의 압도적인 피지컬, 최고 150km의 속구, 커브와 스플리터까지 갖춘 구종 구성. 고교 무대에서 이런 조건을 동시에 갖춘 투수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 구단들은 냉정합니다. 특히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확실성을 원하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팔꿈치 부상 이력이 있는 투수에게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을 쓰는 건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단들이 선수는 좋은데 리스크가 크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이서준은 4라운드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삼성이 정말 영리했던 부분이 드러납니다. 삼성은 이서준을 단순히 기록지로만 평가하지 않았어요. 봉황대기에서 직접 확인한 150km 구속, 투구 밸런스, 그리고 무엇보다 재활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은 투구 메커니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미 한번 아픈 경험을 했고 그걸 극복해낸 투수는 오히려 자기 몸을 더 잘 안다
라는 판단도 깔려 있었죠. 4라운드라는 위치는 삼성에게 아주 절묘한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상위 라운드였다면 부담이 컸겠지만 4라운드라면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성공하면 대박, 만약 실패하더라도 팀 전체의 치명타는 아닌 구조. 이게 바로 가성비 지명의 정석이죠. 삼성 스카우트 팀은 이 지명으로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포지션에 적절한 라운드에서 잠재력 높은 선수를 데려왔다는 거죠. 특히 삼성은 최근 몇 년간 젊은 선발 투수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서준은 그 계획에 딱 맞는 퍼즐 조각입니다. 당장 쓰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키워서 미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동명이인 동기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같은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로 또 다른 이서준, 이번에는 포수 이서준을 지명했습니다. 투수 이서준과 포수 이서준이 한 팀에서 같은 해, 같은 루키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건 KBO 드래프트 역사에서도 꽤 드문 장면입니다. 같은 이름의 선수가 한 팀에 있는 것도 흔치 않은데 하필이면 같은 해에 지명돼 동기가 된다? 확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죠. 팀 내부에서는 아마 투수 이서준, 포수 이서준, 혹은 인천 이서준, 성남고 이서준 같은 식으로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초반엔 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인연이 두 선수에게는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팀, 같은 출발선, 자연스럽게 서로 의식하게 되고 경쟁심도 생기겠죠. 특히 투수와 포수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언젠가 1군 무대에서 이서준이 이서준의 공을 받는다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도 꽤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 겁니다. 이제 시선을 2026 시즌으로 옮겨볼까요? 현재 이서준은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루키 시즌이 될 2026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이후 겨울 동안에는 화려한 걸 하기보다는 기본에 집중하고 있어요. 체력 훈련, 코어 강화, 하체 근력 보강, 그리고 투수로서 가장 중요한 몸 관리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코칭 스태프 역시 이서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팔꿈치 부상 이력. 아무리 재활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한 번 다친 부위는 끝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투구수, 등판 간격, 훈련 강도 모두를 철저하게 컨트롤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즌 초반에는 곧바로 1군에서 무리시키기보다는 2군에서 충분한 이닝을 소화하게 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투구 밸런스를 점검한 뒤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1군 콜업을 고려하는 방식이죠.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커리어를 우선하는 접근입니다. 이서준 본인 역시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교 시절 2년 가까이를 재활로 보내면서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에 와서는 무리하지 않고 한 단계씩 올라가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투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서준의 최종 그림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2026년은 적응의 해입니다. 이닝 수는 많지 않더라도 이 군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시즌 후반이나 특정 상황에서 1군 경험을 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속과 제구가 모두 유지된다면 2027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선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190cm의 체구, 여전히 성장 여지가 남아있는 나이, 그리고 이미 한 번 바닥을 찍어본 경험,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 이서준은 단순한 유망주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면 팬들이 몇 년 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삼성이 4라운드에서 진짜 대박을 건졌다. 물론 야구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부상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프로 무대의 벽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이서준은 이미 한 번 좌절을 겪었고 그걸 이겨내고 다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6년 삼성 라이온즈 마운드 판도를 조용히 흔들 수 있는 이름, 4라운드에 숨겨져 있던 괴물 피지컬의 주인공 이서준, 이제 그의 진짜 이야기는 프로 무대에서 시작됩니다.